찬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겨울 아침이었다. 좁은 골목길 끝, 낡은 양철 지붕 밑으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허리가 굽었지만 걸음은 단단했고 손에는 오래된 가죽 수첩이 들려 있었다. 수첩엔 빨간색 글씨로 변체 6개월이라 적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말순, 나이 73, 사람들은 그녀를 냉혈 사채업자라 불렀다. 누군가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그녀는 어떤 사정도 듣지 않았다. 세상엔 공짜가 없어. 돈이 없으면 나가야지. 그게 그녀의 인생 신조였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6개월째 월세를 밀린 세입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말수는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이 먼 동네까지 왔다. 허름한 아파트 단지, 벽은 갈라지고 창문엔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중얼거렸다.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사네. 불쌍한 척하면서 돈은 안 내. 그녀의 가방 속엔 오래된 계산기와 볼펜,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남자와 어린 소년이 함께 웃고 있었다. 남자는 이미 세상에 없고 소년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말수는 잠시 사진을 꺼내보다 다시 가방에 넣었다. 괜한 감정 따위 필요 없어. 일이나 끝내자.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누가 왔어? 잠시 후 피곤에 절은 얼굴의 여자가 문을 살짝 열었다. 그녀가 바로 세입자 미영이었다. 미영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아, 주인 할머니, 죄송해요. 이번 달도 조금만. 말수는 차갑게 손을 내밀었다. 말은 됐고 밀린 돈이나 내 6개월이면 충분히 기다렸지. 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들이 아파요. 그 말에도 말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건 당신 사정이지. 약속은 약속이야.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방 비워. 그때 방 안에서 조용히 한 아이가 걸어 나왔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이름은 준호였다. 얇은 티셔츠를 입은 채 손에는 낡은 팔찌가 걸려 있었다. 은으로 된 작은 팔찌, 그러나 세월에 닳아 윤기가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할머니, 이거. 잠깐만요. 준호는 망설이다가 팔찌를 풀어내어 말순에게 내밀었다. 이거 받아요. 이거 예쁜 거예요. 엄마가 돈 생기면 꼭 갚을 거예요. 말수는 순간 굳었다. 그 팔찌 더딘가 낯이 익었다. 손끝이 떨렸다. 은은하게 새겨진 작은 별무늬, 그리고 안쪽에 희미한 이니셜. J.M. 그건 수십 년 전 세상을 떠난 자기 아들이 손수 만들었던 문양이었다. 이 팔찌, 어디서 났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영은 놀라며 대답했다. 그냥 고물상에서. 아이가 예쁘다고 해서요. 오래된 물건이라 싸게 주셨어요. 말순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이 흐려졌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래된 기억을 찔렀다. 그날 병원 침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던 아들의 미소가 떠올랐다. 엄마, 나 결혼하면 꼭 이 팔찌를 우리의 손목에 채워줄게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들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팔찌는 함께 사라진 줄만 알았다. 그녀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그럴 리가 없는데 미영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말수는 대답 대신 팔찌를 꼭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금세 닦아냈다. 이건 내가 맡아둘게. 월세는 다음 주까지. 그녀는 빠르게 돌아섰다. 밖으로 나와서도 한참을 걷지 못했다. 눈발이 흩날리는 골목 끝에서 말수는 벽에 기대어 울었다. 그 아이. 정말 내 손자일까?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에 오래도록 남았다.
카메라는 좁고 허름한 집 안을 천천히 훑는다. 벽지는 여기저기 뜯겨 있고 오래된 가스레인지에서는 연기가 올라온다. 작은 거실 한쪽에는 책 몇 권과 장난감이 뒤섞여 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어머니 미영이 허드레시를 하고 있다. 빨래를 널고 바닥을 쓸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손길은 바쁘지만 지친 기운이 가득하다. 나레이션, 이 집에는 돈이 없었다. 하지만 웃음과 삶의 의지는 조금 남아 있었다. 미영과 그녀의 아들, 준호. 두 사람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힘겨운 모자였다. 카메라는 준호를 비춘다. 작고 연약한 체구지만 눈빛은 또렷하다. 그는 작은 장난감을 손에 쥐고 혼자 놀고 있지만 눈가에는 최근 병원비와 학용품이 없었던 날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학교에 가지 못한 날들, 친구들과의 놀이를 포기한 날들, 준호의 마음속 작은 상처가 화면에 묻어난다. 미영은 찢어진 지갑을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이번 달도 월세,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무겁다. 아이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모든 걱정을 혼자 삼킨다. 문득 현관문 소리가 들린다. 미영과 준호는 동시에 고개를 든다. 그 순간 화면은 다시 박말순을 클로즈업한다. 손에는 독촉장이 꽉 쥐어져 있고 눈빛은 여전히 냉정하다. 그러나 아이와 집안 풍경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 한켠에 묘한 흔들림이 느껴진다. 나레이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마음도 때로는 어린 손 하나에 흔들릴 수 있다. 오늘 박말순은 돈을 요구하러 왔다. 그러나 그녀가 보게 될 것은 단순한 월세가 아닌 인간의 진심과 운명 같은 인연이었다. 준호는 엄마 뒤로 살짝 숨는다. 미영은 아들을 안심시키듯 다독인다. 괜찮아, 준호야. 그냥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미영의 눈빛은 절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다. 이번 달에도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월세까지. 그녀의 마음속 계산기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박말순은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본다. 화면은 세 사람을 삼각형 구도로 잡으며 긴장감이 극대화된다. 카메라는 팔찌가 놓일 순간을 예감하며 준호의 손목을 살짝 비춘다. 작은 은팔찌가 희미하게 반짝인다. 나레이션, 오늘 이 집에서 작은 기적이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이 팔찌와 소년의 순수한 마음이 차갑던 한 여인의 심장을 깨우게 될 것이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준비를 한다. 긴장감과 기대감을 남긴 채 팔찌의 시선이 고정된 장면에서 파트 3로 연결된다. 문 앞, 긴장된 정적이 흐른다. 박말순은 독촉장을 손에 쥔 채 냉정하게 말한다. 미영 씨, 이번 달 월세가 아직 밀렸군요. 미영은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숙인다. 한숨을 삼키고 아이를 바라본다. 준호는 작게 숨을 고르며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본다. 나레이션, 그러나 이 집의 주인공은 돈이 아닌 순수한 마음을 가진 한 소년이었다. 그의 손목에 걸린 작은 은팔찌가 오늘의 이야기를 완전히 바꿀 운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온다.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내민다. 이거 받고 기다려주세요. 박말순은 잠시 손을 멈춘다. 팔찌를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오래된 은빛 팔찌, 낡고 작은 주얼리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순수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다. 나레이션, 그 순간 차갑던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돈과 독촉만이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박말순의 심장이 오래된 기억과 함께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미영이 당황스러워하며 팔찌를 받아든 손을 잡는다. 준호,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호는 눈을 크게 뜨고 작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할머니, 이거 받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엄마가 꼭 갚을 거예요. 박말순은 팔찌를 손에 들고 순간 숨을 고른다.
손목을 스치며 느껴지는 낡은 금속의 감촉이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향수를 불러온다.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의 손목, 그리고 직접 채워주었던 팔찌.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나레이션, 그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세월과 슬픔, 사랑과 상실이 담긴 작은 증표였다. 오늘 이 작은 은팔찌가 냉정한 마음을 깨우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박말순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다. 숨이 막힐 듯 오래 묻어둔 감정이 올라온다. 손이 미묘하게 떨리며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겹겹이 드러난다. 카메라는 팔찌와 준호의 눈빛, 그리고 그녀의 손을 번갈아 클로즈업하며 장면을 마무리한다. 화면은 천천히 어둡게 지며 다음 파트 4 과거의 기억이 깨어나다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준비를 한다. 박말순은 팔찌를 손에 쥔 채 숨을 고르며 잠시 눈을 감는다. 순간 시간과 공간이 흐려지며 화면이 살짝 흐릿해진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그녀가 나타난다. 나레이션, 세월 속에 묻힌 기억은 한순간의 계기로 되살아난다. 박말순, 냉정하고 단호했던 그녀에게도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다. 화면은 30년 전, 젊은 말순이 밝게 웃는 아들을 안아주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작은 손목에 직접 은팔찌를 채워주는 장면? 아이의 눈빛에는 순수한 행복과 신뢰가 가득하다. 젊은 말순은 말한다. 이 팔찌는 엄마가 꼭 지켜줄 거야. 어디를 가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렴. 나레이션. 그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음 깊숙이 감춰졌다. 그러나 오늘 이 아이의 작은 팔찌가 그 시절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었다. 현재로 돌아오면 박말순의 손은 팔찌를 단단히 쥐고 있고 눈가가 촉촉해진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며 어린 시절 아들의 웃음소리와 준호의 눈빛이 겹쳐진다. 미영이 걱정스레 묻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박말순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목소리가 떨리지만 아주 작게 중얼거린다. 이 팔찌는 나레이션, 사람의 마음은 오랜 시간 쌓인 냉정함과 슬픔조차 단 하나의 상징으로 녹아내릴 수 있다. 팔찌 하나가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고 남겨진 마음을 다시 불러냈다. 카메라는 팔찌를 손에 쥔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눈빛에는 혼란, 슬픔, 그리고 오랜 세월 묻어둔 사랑이 모두 담겨 있다. 박말순의 입술은 떨리고 숨이 막히듯 잠시 멈춘다. 화면은 천천히 어둡게 지며 다음 파트 5 눈물의 고백으로 연결될 준비를 한다. 박말순의 손은 여전히 팔찌를 꼭 쥐고 있다. 눈가가 붉게 젖어가며 숨이 가빠진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본다. 아이의 작은 얼굴, 순수하고 맑은 눈빛. 그 눈빛 속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나레이션, 차가운 마음을 가진 여인도 운명처럼 마주한 작은 손길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 오늘 팔찌 하나가 그녀의 오랜 마음을 깨우고 있었다. 미영이 조심스레 입을 연다. 할머니, 이 팔찌 사실 고물상 아저씨가 준 거예요. 준호가 너무 좋아해서 박말순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숨만 가쁘게 쉰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 말문이 막혀 눈물만 흐른다. 준호가 조심스레 엄마 뒤에서 팔찌를 올려 보여준다. 이거 제가 직접 준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나레이션, 그 작은 은팔찌가 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 희망, 그리고 이어진 세대의 마음이었다.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냉정한 여인의 심장을 흔들었다. 박말순의 손이 떨리며 팔찌를 만진다. 눈물은 흘러내리고 그녀의 입술이 떨린다. 이 팔찌, 숨죽인 시간 속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동시에 그녀를 감싼다. 잃어버린 아들, 잊고 지냈던 사랑,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준호.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정말 죄송해요. 월세도. 하지만 박말수는 단호히 고개를 가로젓는다.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그냥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면 돼. 나레이션. 단순한 채권 회수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 오늘 박말수는 진정한 인간의 따뜻함과 마주하고 있었다. 팔찌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카메라는 박말순의 눈물, 준호의 손목, 그리고 팔찌를 번갈아 클로즈업하며 장면을 마무리한다. 화면은 천천히 어둡게 지며 다음 파트 6 숨겨진 인연의 실마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팔찌를 통해 감정을 되살린 박말수는 그날 이후 마음 한켠에 묘한 무게를 안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단순한 동정이나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난다. 나레이션. 인연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사람들을 묶는다. 오늘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 뒤에는 숨겨진 사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말수는 몰래 미영과 준호의 삶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작은 마을의 이웃, 고물상, 병원, 학교를 살펴보며 정보를 모은다. 그리고 뜻밖의 사실을 발견한다. 미영의 남편, 즉 준호의 아버지는 과거 자신의 아들에게 도움을 준 소방관 출신이었다. 젊은 시절 박말순의 아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도. 카메라는 박말순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눈빛은 놀라움과 경외, 그리고 점점 따뜻해지는 감정으로 가득하다. 나레이션. 세상은 그렇게도 얽혀 있었다. 과거의 작은 친절이 오늘의 운명을 이어주고 있었다. 박말순이 냉정하게만 알던 세상은 사실은 오래된 인연과 우연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팔찌를 다시 손에 쥔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은빛의 차가움과 동시에 마음속에서 오래된 감정이 녹아내린다. 이 팔찌. 단순한 우연이 아니구나. 작은 독백 속에서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돈을 받으려는 사채업자가 아니라 가족과 인연을 잇는 한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나레이션.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 작은 팔찌, 그리고 뜻밖의 연결고리. 오늘 모든 것이 얽히며 오래전 잊힌 진심을 일깨우고 있었다. 이제 선택은 그녀에게 달려 있었다. 차가운 채권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따뜻한 손을 내밀 것인가. 그 박말수는 집 앞에 다시 섰다. 팔찌를 손에 쥔 채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되새긴다.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 어린 준호의 순수한 손길, 그리고 미영의 힘겨운 삶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간다. 나레이션. 차가운 채권자의 심장을 움직인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작은 팔찌와 순수한 마음,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었다. 오늘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냉정함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손을 내밀 것인가. 카메라는 박말순이 문을 두드리는 장면을 천천히 잡는다. 미영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열자 박말순은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월세, 이번 달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준호 병원비도 제가 대신 내주겠습니다. 김미영은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한다. 눈물이 글썽이고 준호는 놀란 눈빛으로 팔찌를 바라본다. 정말요? 할머니. 박말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더 중요하다. 팔찌처럼 소중한 마음을 지켜야지. 나레이션.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관대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마음, 잃어버린 사랑과 인연을 되살리는 진심이었다. 냉정함 뒤에 숨겨진 따뜻함이 세상과 맞닿는 순간이었다. 카메라는 병원비 영수증을 전달하는 박말순의 손과 놀라움과 감동에 잠긴 미영의 표정을 번갈아 클로즈업한다. 준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짓는다. 나레이션. 작은 은팔찌가 차갑던 마음을 녹이고 운명을 바꾸었다. 오늘 박말수는 더 이상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라 삶과 마음을 이어주는 존재가 되었다. 화면이 천천히 밝아지며
준호의 미소와 팔찌가 은은하게 반짝이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다음 파트 8 두 번째 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카메라는 병원 복도를 따라 천천히 이동한다. 준호가 하얀 침대에 누워있고 의료진이 모니터를 살피며 점검한다. 지난 몇 달간 병으로 고생했던 소년의 얼굴에는 이제 작은 미소가 번진다. 나레이션, 첫 번째 기적은 팔찌가 냉정한 마음을 녹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적이 시작된다. 한 아이의 삶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다. 박말수는 병원에 나타나 조심스럽게 준호 곁에 선다. 손에는 팔찌와 작은 선물이 들려 있다. 준호는 처음에는 놀라 눈을 크게 뜨지만 곧 할머니의 따뜻한 시선을 느낀다. 할머니, 오셨네요. 박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응. 이제 너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야지. 나레이션, 월세 독촉장에서 시작된 만남은 결국 한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손길로 이어졌다. 작은 은팔찌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삶을 바꾸었다. 준호는 팔찌를 손목에 다시 채우며 할머니를 향해 작게 속삭인다. 할매, 고마워요. 그 말에 박말순의 눈가가 붉어진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사채업자가 아니라 이제 준호에게 별표 진정한 할머니 별표가 되어 있었다. 카메라는 병실 창밖 햇살을 잡는다. 따뜻한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준호의 팔찌가 반짝인다. 음악은 잔잔하지만 감동적으로 흐른다. 나레이션, 두 번째 기적은 눈에 보이는 변화만이 아니었다. 마음속 기적, 믿음과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졌다. 작은 은팔찌가 만들어낸 기적은 이제 준호와 박말순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다. 화면은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밝게 웃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다음 파트 9 진짜 가족이 되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시청자에게 따뜻한 기대감을 남긴다. 준호의 병이 호전되고 집안에는 평화로운 공기가 흐른다. 작은 거실에서 준호는 장난감을 손에 쥐고 놀고 미영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한다. 그리고 박말수는 소파에 앉아 오랜만에 마음 놓고 숨을 고른다. 나레이션, 첫 만남에서 냉정한 채권자였던 그녀는 이제 세 사람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진짜 가족이 만들어지는 법이었다. 박말수는 조심스럽게 미영에게 말을 건넨다. 미영 씨,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미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눈가에 살짝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네. 할머니와 함께라면 준호도 저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레이션, 한 아이의 순수한 손길, 한 여인의 선택, 그리고 작은 팔찌. 모든 것이 엮여 오래도록 그리워하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완성되었다. 카메라는 세 사람을 삼각형으로 잡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클로즈업한다. 준호는 팔찌를 보며 말한다. 할매, 저 팔찌 지킬게요. 엄마랑 저랑. 할머니 마음처럼요. 박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준호의 작은 손을 잡는다. 응. 그 마음, 잘 간직하렴. 나레이션, 오늘 박말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준호와 미영은 단순히 돌봄을 받는 아이와 세입자가 아닌 진짜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팔찌 하나가 이어준 마음이 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화면은 세 사람이 함께 거실에서 웃으며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으로 천천히 밝아지며 다음 파트 10대 필로그, 팔찌의 의미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준호가 고요한 묘지 앞에 서 있다. 손에는 여전히 그때의 은팔찌가 채워져 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팔찌가 은은하게 반짝인다. 나레이션, 한 아이의 작은 손목을 감싸던 은팔찌는 이제 세월을 지나 또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팔찌 하나에 담긴 사랑과 마음, 그리고 선택은 세대를 이어주었다. 준호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속삭인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 팔찌, 이제 제 아이에게도 물려줄게요.
할머니의 마음처럼 카메라는 준호의 눈빛과 팔찌를 번갈아 클로즈업하며 따뜻한 햇살 속 반짝임을 강조한다. 나레이션,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삶과 마음을 이어주는 상징. 팔찌는 작은 손길과 선택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마음은 세대를 넘어 이어질 것이다. 화면은 점점 넓어지며 준호가 팔찌를 손목에 단 채 아이와 함께 뛰어노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웃음소리가 배경에 퍼지고 햇살 속에서 팔찌가 반짝이며 영상은 따뜻하게 마무리된다. 나레이션,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작은 팔찌 하나가 냉정했던 한 여인의 마음을 녹이고 아이의 삶을 바꾸었다. 그리고 결국 진정한 가족과 사랑을 세상에 남겼다. 인간의 선의는 계급과 돈을 넘어 세대를 잇는다.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아웃되며 끝 크레딧과 함께 잔잔한 여운을 남긴다.